안녕하십니까. 봉수르의 시대가 가고 영민의 시대가 왔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러브 FM의 대표 선수죠. SBS 정치쇼를 이어받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저 죽은 다음 묘비에다가 정치쇼 진행 경력을 박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온에어 등 방송 시작을 알리는 생방송 등이 제 방송 생활 24년 동안 수만 번 켜졌을 텐데 바로 제 앞에서 켜진, 지금 이 시각 켜진 온에어 등은 제 간장계열의 장기를 콩알만하게 합니다. 자, 첫 무대인 만큼 여러분 마음에 안 차시더라도, 전임 진행자 봉도사의 큰 자리가 보이더라도 용용이 김엄마, 용됐다 김엄마, 예,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합니까? 앞으로 라디오 시사방송계의 용이 될지 말이죠. 신나게, 열나게, 재미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아니, 누구시죠? 김어준입니다. 네. 아니, 그 SBS 블랙하우스의 MC. TBS 뉴스공장의 진행자. 굳이 예, 여기서. 원래는 이제 거기서 전화해서 저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밟으려고 하다가 제작진이 이게 더 재밌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 네. 아, 재밌지 않습니까? 다 교체해야 되겠어요. 이런 설정을 성공할 거라고 바라보는, 제작진한테 뭐라고 좀 해주시고요. 예. 이 설정 과하다고. 나름 재밌는 것 같은데. 자, 첫 방송인데 축하해달라고. 네.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김용민 씨에게 축하할 일이 아니고 SBS에 축하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김용민 씨를 진행자로 발탁한 거는 제가 보기엔 SBS 입장에서 득템입니다. 득템. 아유,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우리 김어준 총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득템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예. 팟캐스트에 익숙한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김용민 씨의 장점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아,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시사 진행자들이 진행만 하죠. 근데 김용민 씨는 진행은 물론 제작 편집까지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천후 시사평론가다. 그리고 또 큰 장점이 날씬해요. 예. 제가 마음을 많이 비우고 살기 때문에 나름 날씬하다는 거는 먹는 양에 비해서 엄청 날씬합니다. 먹는 양으로 보면 지금보다 덩어리 2개 정도 더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먹이는군요. 예. 근데 덩어리 2개는 어디 가느냐? 하루 일과를 제가 아는데, 그 옆에서 보면,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간적. 왜냐면은, 새벽에 일단, 신문을 다 읽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다 읽고, 거기는 논평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 모르면, 전문가들 찾아가지고, 네.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기본적으로 예. 새벽에 그 과정이 끝나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이걸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신문을 다 읽는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이걸 365일 실제로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시사 방송 기계다, 제가 옆에서 그랬는데. 예. 그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어준 총수가 상당히 그 위기감을 느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타 라디오 방송에서 조촐하게 진행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난리 났어요. 조촐. 뭐 그렇게 까불어 봐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뉴스공장, 청취율의 5분의 1 정도까지 도달하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5배가 아니고. 5배. 제가 오늘 2등을 할 수 있어요, 2등. 예? 시사방송 쪽에서 2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게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어준 씨, 사실 며칠 전에 정치쇼 맡게 됐다고 하니까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긴장감의 표시는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가소로움의 표시죠. 가소로움의 표시였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용민 씨 쇼니까 제가 예. 김용민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김용민 씨 장점을 또 좀 말씀드리면 예. 전 세계 시사평론가 중에 성대모사가 가능한 유일한 시사평론가입니다. 그
그 코너 만들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몇 가지 성대모사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놀라운 정도로 폭넓게 성대모사를 해요. 네. 그 코너 꼭 만드시길 바라고. 예. 그리고 이제 김영민 씨가 영어가 좀 짧은데, 예. 영어가 좀 짧은 대신에 예. 돌파력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나는 컴퓨터 방송할 때 런던을 갔는데, 갑자기 카드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일화를 말씀드리네요. 근데 이제 영어가 짧을 경우 사람들이 주춤하게 되고 이제 겁먹잖아요. 예. 김영민 씨 그런 게 없습니다. 카드키가 안 되자, 거기 로비에 가가지고 데스크에 가서 매우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이 카드가 안 된다. 이 말을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마이 카드 is sick. 나의 카드가 아프다. 마이 카드 is sick. 아프다. 예. 아픈 건 사실이잖아.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자 그 직원의 표정이 처음엔 이것은 은유인가? 시적 표현인가? 예. 이런 표정을 짓다가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에 못 알아듣고 제가 한 번 더 My card is very sick 이러니까 그때 이제 새로운 카드를 또 내줬습니다. 예. 어느 나라에 가서든 다 통한다. 네. 매우 창의적이다. 예. 제가 우리 잠깐 기다려봤는데 한 말 많으니까 또 장점이 있어요. 예.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방송의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저는 발음도 세고 대충 하거든요. 김영민 씨는 본인이 참여한 방송, 제작하는 방송, 진행하는 방송에 대한 그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 갔을 텐데 미국에 이제 그 워싱턴을 갔습니다. 저희가 같이. 근데 그때 저희가 만든 방송을 편집해서 이제 올리기 직전이었는데. 예. 저랑 주진우 기자는 워싱턴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었지만 워싱턴까지 갔으니 바로 앞에 백악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가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백악관을 보고 가야지. 그래서 김용민 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봤어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김어준 씨 완성도를 위해서 인터뷰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게스트로 나오세요.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하 인사 고맙습니다. 네. 2등 하세요. 예. 자, 공장 폐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가능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체된 김용민입니다. 돼지된 무슨 대체가 돼 돼지된. 아니 그 지난주 토요일에 작별 인사하셨으면 그대로 가셔야지. 뭘 또 나타나세요. 발음을 정확하게 했어요. 쥐난쥐. 아니 이렇게 또 나오시면 얼마나 청취자분들이 당혹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또 낙곰새 막내하고 돼지가 이걸 한다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지. 다 나오시네 오늘 그냥 아주. 앞에 누가 나왔어요? 예? 앞에? 예. 저기 털보? 조촐한 공장에. 털보? 아유 털보 냄새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송이 이제 정치쇼로 인해서 조만간 이제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이제 정치율 6%로 물려줬으니까 한 2%로 떨어지겠지 뭐 이제. 아닙니다. 고춧가루 재를 뿌리고 가야지.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부실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살리는 그런 귀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럼 불출마 선언하고 나 다시 오는 수 있어? 그래봐야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예. 또 저 프로그램 타이틀도 다 바뀌었고.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진심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우리 방송의 주인입니다. 김정현님, 헐 봉도사다. 노현아, 어머머 봉도사님 특별 출연신가 이렇게 반가웠습니다. 그만하세요. 오늘 인수인계입니다. 인수인계. 예. 우리 봉도사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SBS 라디오 정치쇼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럼 어디 공직선거 나가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세상에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셨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인수인계가 오늘 1호 김용민 우리 MC 1호 인수인계 2주 있으면 또 인수인계 또 해줘요. 후배 한 명 또 생겨. 그렇습니까? 예. 벌써 2개. 예, 서울구치소.
그 자리로. 그 양반. 그 양반. 보내버려 와요 그냥. 무상급식까지. 아마 이제 살아서 밝은 햇빛은 못 볼 것이다. 액수가 커 100원이 넘어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저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아니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까? 진심. 예. 그럼요. 예. 진정성을 다해서.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전 10시 사실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정봉주의 정치쇼가 론칭됐을 때 많은 분들이 과연 그 시간에 시사 프로그램을 들을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근데 뭘 보고 읽어 그렇게. 아니, 보고 안 읽었어요. 예. 저는 보고 안 읽습니다. 이게 원고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봐야만 마음이 마음이 좀 편해. 우리 근데 김용민 씨가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르는 게 있는데 2011년 공존의 히트를 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낙검수. 2011년입니다. 2011년이요. 예. 그때 이제 나하고 저하고 김어준 총수하고 1년 반 동안 만나서 밥만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밥값 다 내 돈으로 사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의도 2층. 2층. 극동 VIP 빌딩 2층. 엔모 음식점. 그건 제가 냈어요. 아니 그건 당신이 왔을 때. 제가 그래서 1년만 동안 밥만 먹다가 김용민이 나오자마자 2달 만에 낙검수하고 하는 옥동조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용민의 이 능력, 탁월한 능력, 살찔 수 있는 능력. 근육으로 못 만들 능력. 그래서 우리 김용민 PD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6% 하던 이 청취율이 2자릿수를 넘어가는 그렇습니다.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2자릿수 0.2.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많은 문자가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폭탄. 6081번 쓰시는 분이 봉도사님 의리 짱짱짱. 반갑구만요. 라고 하셨고 임나연님 두 분 함께 보다니 정말 좋네요. 김엄마 첫 방송 축하하고 우리 봉도사님도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은자님 두 분 왜 선거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봅니다. 신의 가호로 바꿔요 그거를.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보는 라디오로 보면은 보는 라디오로 보니까 김용민 씨가 저보다 형 같아요. 외모는. 그렇습니까? 형. 저희 사실 삼촌뻘 되시는데. 우리 여기 PD 이름은 정서울이에요 또.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가라는 거야. 서울방송국 아니에요? PD가 정한성이야. 한성. 서울 한성.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하는데 그 이름이 똑같아. 태명은 한양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이 나보다 18살 아래인데 내가 형이라고 불러요 외모는. 한성이 형. 정봉주 전 의원님은 정말 그 외양을 보면은 피부서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아주 너무 좋으세요. MB를 보는 것 같아요. 뭐요? 근데 그건 맞아. 내가 쥐띠야. 쥐띠예요? 별 말씀 하세요. 72년생 쥐띠. 84년생 쥐띠.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이제 정치쇼. 이제 제2기 정치쇼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씨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구석이 있는데 완전히 스탠다드 모범생. 그게 제가 걱정이 돼요. 그렇게 평소에 스탠다드하게 10년 살다가 10년 지나서 한번 터뜨립니다. 아니 사석에서는 이렇게 좀 일탈도 하는데 방송 마이크만 딱 잡으면 너무 모범생이야. 아니 사석에서 제가 언제 일탈을 했습니까? 일탈했잖아요. 어떤 일탈을 했습니까? 그냥 욕을 10마디 하면 말을 10마디 하면 11마디가 욕이야. 그만하세요. 왜 11마디인 줄 알아요? 왜 11마디입니까? 10마디 욕을 하고 마지막에 이건 진짜 욕하자 그래서 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PD께서 너무 이렇게 실수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하면 당장 인정하고 실수하고서 95년도에 실수하고 23년 동안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MB. 그러니까 감옥 가지. 그러니까 실수해도 인정을 하고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청취자분들과 함께 한다. 청취자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 청취자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저한테 이게 올 사람들이거든.
얼른 읽어주시면 난리 났어. 새 MC에 대한 응원 문자 새도. 김영철님, 용민이 형 출세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님, 반가워용. 정치쇼 후임 DJ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접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꿈을 꾸면 돼지 꿈이 됩니다. 성대모사를 하면? 제 꿈을 꾸면. 꿈을 꾸면 돼지 꿈. 그렇습니다. 꿈 중에 제일 나쁜 꿈이 돼지 꿈이라고. 그렇습니까? 자, 그것도 오늘 그 사연 보니까 문재윈 대통령께서 문자를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하지만 이 시사 프로는 김용민의 정치쇼가 먼저다. 네. 저도 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11시 연남동에서 제가 출정식 하거든요. 왜 연남동입니까? 젊음의 거리. 제 캐치프레이가 젊은 서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진표 대표님도 보내오셨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이 좋은 프로그램에 대세기를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안찰스 전 대표님도. 안찰스. 네, 안찰스.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김용민의 시간이 오니 정봉주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분은 이제 저하고 또 만나야 돼, 본설에서. 본설 좀 만나야 돼. 나갈 안철수 전 국민의당 의원,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갈 거라고 보세요? 캠프 차린 지 한 달 반 됐습니다. 비공개로. 100% 나옵니다. 200%. 지난해 9월 세 가지 예언을 했죠. 정봉주는 사면 복권 낸다. 두 번째, 안철수 바른정당과 합당한다. 세 번째, 안철수 서울시장 무조건 출전한다. 이걸 보고 제가 6개월을 준비했어요. 그렇군요. 본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날까요? 서울시장? 만나죠. 만납니까? 100%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면 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정치를 알려주죠. 정치란 이런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당내 경쟁자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잽을 날리고 있는. 그러면 당내 경쟁자들은 다 존경하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제 또 뒤로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되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근데. 알겠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했죠. 7년 동안. 앞으로 이제 더 잘할 사람에게 슬그머니 물려주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출전한 후보들한테 이제 농담 겸 덕담 겸 하는 거지. 이걸 또 진심으로 받아듣고 또 댓글로 정봉주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웃자고 하는 얘기를 죽자고 달겨드는 겁니다. 개그로 던지면 개그로 받아야지 왜 그걸 다큐로 받습니까?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이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셨고 그 지역구를 제가 물려받아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폭망했잖아. 정치쇼도 제가 이어받은 정치쇼 성공할 수 있어요. 정치쇼 성공합니까? 그럼 1패 1승. 그때 1패인데 이제는 1승. 다음에 제가 서울시장에 만약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패 1승 1패.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치쇼만을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저는 보이스 오브 SBS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하면 보이스 오브 SBS 주거든요. 10년. 정치쇼 10년. 근데 한 8년 정도 있다가 또 이게 잘리지는 않겠죠. 10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비 MBC 아닙니까? 보이스비 그것도 보이스비 앰비셔스. 앰비셔스 입고 다니는 거. 셔츠를 입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이었군요. 그럼요.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읽어주셔야 돼요. 댓글 계속 읽겠습니다. 정수님님, 봉도사님 떠나신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좋네요. 자주 게스트로 나오세요. 그럼요. 자주 나와야죠. 자주 모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또 선거 큰 깃발을 드셔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자주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선에서 안 되시면은 자주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경선에서는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거거든요. 선거는 과학이고 후보는 상품이다. 후보의 입을 보지 말고 과학적 데이터를 추적하라. 과학적 데이터가 이기는 거로 나와요. 그렇습니까? 두고 보세요.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이시고 생각이시고. 알겠습니다. 입장했으니까 퇴장해야죠. 한동현님 저의 나비 넥타이가 너무 귀엽다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트레이드마크예요. 가지고 다닙니다. 자, 우리 이 김용민의 정치쇼 꼭
청취율 1등할 거라고 권신혜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또 봉도사님이 화끈하게 밀어주시면 그럼요. 저희가 앞으로 탄탄대로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 기자님 것도 읽어드려야죠. 최 귀자님, 네. 김어중 총수랑 봉도사님 덕분에 화려한 출발이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갈등설이 있었어요. 불량식품 4인방 아니에요? 갈등설은 없었던 얘기입니까? 아니 목요일날 고기를 먹는데 뭐 갈등하면서 고기 먹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봉도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짧게 하시고요. 김용민 네 정치쇼 대박. 예. 정봉주 서울 대박.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봉도사님 안녕. 안녕. 예, 채널 고정하시고 영영영영 김용민의 정치쇼.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유. 그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정치쇼의 터줏대감 세 분 나왔습니다. 예, 먼저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G드래곤이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래곤 M이 왔네요. 맞습니다. 예, 자 장윤선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MC가 웬 말입니까? 웬 말입니까? 약간 부정적인데. 이미 했어요. 이미. 아니 그래도 이렇게 황금 시간대에 6시 20분부터 반년했습니다. 예. 그것도 쳐주셔야지. 그러니까. 예. 자, 우리 박연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정보경님이 저의 마음과 똑같은 문자 주셨어요. 네. 봉도사님보다 용민 씨가 더 좋아요. 응원할게요. 바깥에 지금 봉도사님 안 가고 있어요. 네. 정봉주가 가니 아직 안 가셨군요. 김용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네 사람이 이름에 영문자 Y가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영일 Y, 네. 윤선 Y, 연미 Y, 용민 Y. Y. Y 클럽? 왜 들어갔죠? Y.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Y 했을 때 우리가 응답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런 최박장 코너가 되겠습니다. YMCA네요. 그러게. 용민 그렇습니다. YMCA. 새로 예전에 제가 출마했을 때 그거 갖고 저 썼어요? 선거 로고송을 쓰려고 했는데 저작권 관계가 복잡해요. 빌리지 피플 노래. 그렇죠. YMCA 이거. 그렇죠. 동작도 있고 율동도 있어요. 011 생각나요. 자, 그렇습니다. 기왕 김어준, 정봉주 나왔으니까 이분도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 모셔야죠. 만나보겠습니다. TV에 엄청. 자, 주진우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실 텐데. 네. 월요일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제가 이명박 각하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언제 소환될 것 같습니까? 사실 소환됐을 시점이 지났는데요. 범죄 혐의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소환 시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하를 포토라인에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구속 가능성 100%로 보고 있습니다. 100%. 네. 시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시기가 또 약간 협의나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속된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면 지금 나온 혐의로만도 구속이 되고도 남습니다. 예. 연결하자마자 이걸 여쭙게 됩니다. 워낙에 또 핫한 이슈를 다루시니까. 자, 우리 주 기자님, 김용민의 정치쇼가 시작을 했는데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덕담이라고 할 것도 없이 김용민은 나는 꿈수다 멤버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이 굉장히 긴장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저한테. 네. 김어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그러겠지만 사실 정봉주의 정치쇼 저희가 큰형님이지만 좀 내놓고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진행을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방송을 잘 끌고 가서 굉장히 놀랐는데 김용민은 저희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보다 훨씬 방송 진행에 있어서는 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쇼를 밝고 맑고 빛나게 만들 거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주 기자님 더욱 건투하시고 또 앞으로 김용민의 정치쇼에 초청하면 꼭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무튼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네, 함께했습니다. 네. 뭐 얄짤 없으시네요. 예. 섭외에도. 예. 아니 근데 진짜 그 낙곰수가 다 떴어요. 그, 저는 뜰 줄 알았어요. 2010년에 팟캐스트 들을 때 네. 이건 혁신이다. 그렇죠. 방송 천재가 모였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물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니. 그래서 저도 그 이 아류로 낙곰수 흉내낸 그 팟캐스트 나갔다가 그때부터 인생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갑자기 입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급하게.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급하게 바뀌었어요. 예. 우리 정봉주 전 의원 방송하실 때 말이죠. 저는 걱정이 됐던 게 네. 이게 아마 정봉주 전 의원 방송으로 SBS가 재허가 문제도 많이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PD님이 땀 삐질삐질 흘리시는 그렇습니다. 대목들이 네. 늘 우리 있었죠. 정한성 PD님이 작년만 해도 이걸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다가 이거 거의 암흑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좀- 굉장히 제가 본 가운데 제일 표정이 좋은 밝은 날인 것 같아요. 표정. 예, 굉장히 아유, 표정이 참. 맑아졌어요. 안도의 예, 표정. 피부도 우리 좋아지고. 정봉주 전 의원께서 방송 그만두시면서 여러 사람을 힐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 뉴스 평론의 고수들 이렇게 아우. 모셨습니다. 자, 모시고 이제 나눌 이야기. 지금 가장 뜨겁고 가장 주목도가 높은 네. 현안은 바로 대북 특사 방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평양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몇 오후 시에 2시. 가요? 오후 2시. 오후 2시에 예. 출발을 하는데요. 네. 보통은 남북 회담 사무국이 있어요. 그래서 회담 사무국에 모여서 일종의 세레머니 같은 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성남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저 감사원하고 성균관대 넘어가는 거기 그쪽에. 길에 네. 거기 이제 닭볶음탕 맛있게 하는 집이 세상에. 없어졌어요. 그 집이 없어졌어요. 예. 거기 알 것 같아요. 예, 어딘지 알겠죠. 성균관대에서 맞아요. 저쪽 저 대학로로 넘어가는 맞아요. 바로 그 길에.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네, 예, 예. 거기 있죠. 예. 근데 예. 어쨌든 거기서 이제 모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왜냐하면 어제 발표를 다 했고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성남공항에서 2시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로 가는군요. 그렇죠. 공군 예, 예. 2호기 대통령 예, 전용기입니다. 전용기. 오, 특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특별기를 타고 갑니다. 우리 아직 전용기가 없기 때문에 아, 특별기를 그렇죠.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단장으로 해서 이제 10명이 팀원이 구성이 돼서 이제 예. 가는 건데요. 예.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게 될 것이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아마도 이번에 가는 것이 지난 평창 올림픽에 대한 답방의 형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가서 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렇게 세 분은 당연히 만날 거고요. 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여기서 그 대북 똑같이 네. 예. 북한 인사들을 김여정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그리고 예. 이제 이 세 분의 특사가 한국에 왔다가 북으로 돌아갔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세 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쪽의 사려 깊게 그리고 세심하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방 형식이어서 우리도 똑같이 상당히 크게 대접을 할 거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백화원 초대소 국빈급 네. 영빈들을 모시는 자리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백화원 초대소에서 머물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르면 오늘 저녁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 아침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우리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될 텐데요. 자, 그 두 가지 사안이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메시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네. 국무위원장 명의로 친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정상회담을 제안했었는데 그 정상회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제 답방 형식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 답례 어떤 우리의 입장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조성하여 성사시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남북 관계면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답방, 두 번째는 남북 관계, 세 번째는 이제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할 텐데.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정상회담으로 진전되는 이슈가 하나 얘기를 할 거고 예. 세 번째 북미 관계 제일 중요한 게 비핵화 회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비핵화 회담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핵화에 관련해서는 의지 표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장 비핵화하겠다면 좋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럴 좋겠지만 리는 없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은 유훈 통치를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세습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아직도 봉건주의가 남아있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비핵화 회담과 관련된 의지 표명을 하는데 이런 정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핵 동결 또는 핵 모라토리엄 조치가 나오면 이것을 첫 번째 단추로 해서 이 특사단이 북한만 갔다 오고 땡이 아니라 북한 갔다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일 보고를 하고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정확히 듣고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서 또 미국으로 가서 북한의 뜻이 어떤 건지 전달해서 북한과 미국을 동시에 테이블에 앉히도록 하는 우리의 역할. 이게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인 것인데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 뭐가 들어갔을까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아마도 구구절절 담기진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그렇죠. 메시지가 뭐가 될 거냐. 아마 이제 올림픽 덕분에 잘 치렀다. 뭐 이런 정도 얘기고 이 기회에 남북관계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남북이 힘을 모으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김정은 위원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활동을 쭉 보면 그러니까 이 정상 국가로 취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미치광이, 로켓맨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왕따 국가 뭐 이렇게 해서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정상 국가로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나라는 것을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특사단의 임무일 것 같은데. 그 유훈 통치 말씀하셨는데 선대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은 여건만 갖춰지면은 비핵화한다. 이게 그분들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만 나오면 땡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북한 인사들은 비핵화의 비음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켰죠. 발끈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번 그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이제 대북 특사,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바로 또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저는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가 이른바 북한 정권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뭔가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핵만 가지고 어떻게 주민을 통치를 해요. 이제 핵을 가지고 내부 단합을 결속시켰고 자 이제 뭐 미제에 우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췄다. 핵무력 완성. 그럼 올해는 뭔가 먹고 사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통치를 해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김정은보다 늘 더 불안한 거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도 또한 이제 정말 이 럭비공이기는 마찬가지여서. 가지고 계신 분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겪어온 미국의 지도자와는 완전 다른 캐릭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문제로 힘들어질 때 미국이 항상 외부를 치는 이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게 북핵 문제, 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트럼프가 톤다운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밤새도 제가 깜짝 놀랄 메시지가 하나 나온 게 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를 뭐 해요. 농담인지 아닌지. 맥락을 보면 농담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처음에 그 당선자 시절 이전부터 같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농담인지 아닌지.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쨌든 만날 수 있다는 거냐? 그렇다는 거고 햄버거는 꼭 먹겠다는 거냐? 뭘 먹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절반의 진실이 숨어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제일 약점이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것이고 대통령다움의 핵심 정점은 외교가 있는 건데 이 외교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가가 트럼프한테는 사실 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를 잘 풀어서 이를테면은 하나의 성과를 만든다면 이 11월 있을 중간 선거에도 자신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관리하는 이 상황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이게 성과가 귀결된다면 나는 좋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남북이 다시 대화를 하게 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내 덕분. 그때 바로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바로 네. 받아서 맞아요, 내 덕이에요. 이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판을 아주 잘 깔아주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하려고 안 하는데 이 대의와 명분을 주잖아요. 평화 안정에 그렇죠. 기여하자는데 여기서 안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판을 깔아주니까 마지못해 하는 척 하지만 성과는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미국이 대국다운 깔때기를 꽂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이거 있죠. 바로 김용민 MC한테 적응하는 표현인데요. 근데 북한이 이제 경제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국제사회가 다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유엔이 그래서 네.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나라도 거의 없거든요. 북한이 그렇습니다. 유일하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에 이제 원래 노동당밖에 없는데 당이 두 개다. 뭐냐면 장마당. 장마당. 노동당보다 장마당이다. 이제 이런 지하 얘기가 경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암거래 이런 것도 굉장히 네. 많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한국이 잘 사는 거 다 알거든요. 네. 그렇기 그만큼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유화를 중국식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요. 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북한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전환점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 핵을 만드는 이유도 체제 유지를 보장해 달라. 그렇죠. 이 차원에서 하는 건데 네. 절박감. 만약에 이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수교까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제재가 풀리면은 북한으로서는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권의 위해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근데 네. 이제 항상 북한이 못 믿는 게 3대 세습 왕조 국가다 보니까 네. 이 민주주의 국가는 계속 정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맞아요. 정권 재창출도 되고 교체도 되고 그러니까 전임 정부의 대통령과 한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인데 네. 그게 이제 저는 정점이 이제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휴전협정은 우리 대한민국이 빠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당연히 당사자가 들어가야 아니에요. 되잖아요. 네. 당사국이. 예, 예. 평화협정 체제가 다국 간에 이제 확증이 된다면 김정은은 좀 이 경제 회복의 일로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 네. 자신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라도요. 네.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부산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네네. LCT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산재 사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게 먼저 두 가지로 짚어드리면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8명이 사상, 사망자 4분이 나오는 안타까운 네. 사고고 또 하청 문제 터져 나왔고 네. 안전 불감증 터져 나왔는데 이게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예요. 근데 포스코는 올 초에 포항제철에서 4분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때 재발 대책 얘기했는데 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뭐 하태경 의원 등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주장들이 그 있는데 지역구죠? 예. 네. 이 앵커 4개가 빠져 있었다. 어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뭐 고의로 했을 가능성은 희박한데 공사 현장에서 안전이 소홀히 관리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축. 네. 이게 한 축인데 여기서 이 사고 때문에 다시 재조명 받게 된 게 LCT예요. LCT는 해운대 이 지역에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이냐? 예.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네. 상당히 무리한 추진이 됐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그럼 LCT에 관련된 정관계의 비리 의혹은 무엇이냐? 지금 이영복 회장은 수감 중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횡령 착복을 한 것으로 이제 혐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이 다수의 돈이 최소한 수억 원이 정관계의 로비 자금으로 뿌려졌다. 아. 그렇지 않으면 인허가를 날 수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 입을 문제에 다물고 대해서 있으니까. 일이 커지고 있는 네.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제2의 성완종 사태일 수 있는데 훨씬 더 큰 사건일 수 있다. 네. 이건 진행 이용- 중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용복이 보는 거죠. 너무 입이 무거워서 그러니까요. 안 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입이 무거워서 안 불더라도 네. 뇌물 준 사람들 보면요. 네. 네. 장부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누구한테 줬는지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 네. 딴 얘기할까 봐. 예. 그렇죠. 아니 그 돈 그냥 꽁돈을 그냥 준 게 어디 있어요. 서로 증거를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못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 어쨌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 재차 3차 강조해도 이것은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 하청 구조의 문제가 크다라고 계속 보여지고 네. 원청의 책임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LCT는 묘한 게 또 네. 아마 오버랩 되시는 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현직 당시에 네. 탄핵 바람이 확 불어오자 갑자기 LCT 고강도 수사하라 이런 얘기 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 LCT로 덮으려나 보다. 네. 그런 얘기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검찰발로. 그런데 뚜껑을 열다 보니까 당시에 여당인 이제 새누리당 쪽이 좀 이제 그렇죠. 유리하지가 않고 불리하게 네. 흐르는 기류 때문에 유야무야 되다가 이제 탄핵 정국으로 흘러왔던 맞아요. 정황이죠. 그쯤 됐으면은 물을 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헌으로 한번 하려다가 예. 안 되고 예. 태블릿에 이제 밀렸고 네. 두 번째로 LCT로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촛불에 밀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 6548님 게스트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말을 더 많이 하는 아니요 말을 안 시키셨었어요. 말을 끊는 건 저희는 아니고. 보통 옹알이 하다가 지금 옹알을 옴찔옴찔 하다가 또 게스트 중에 어떤 분은 맞아요. 오늘 봉도사가 다 말하고 나는 말을 거의 안 했는데 그래도 출연료는 그렇죠. 이런 분도 있었어요. 집에 가면서 날로 먹었네요. 그러고 가는 분들이 문호동 있었죠. 유인들. 오신 것도 노동이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게스트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서 네. 최고입니다. 치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아는 게 없어서 이게 많이 듣는 겁니다. 한미지님 각 코너가 흘려들을 게 없는 정치시죠. 월요일 코너도 정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시면은 이 시사 박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 LCT 문제 계속 이야기할 텐데 자 그렇다면 이용복 회장 계속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진상 규명은 어려운 겁니까?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늘 보도를 보시면 사고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한두 시간 전에 이제 박범계발 LCT 재수사 요구, 물 이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우선 여당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애초에는 여야가 다 걸릴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맞아요. 지금 부산 해운대 LCT가 있고 서울에도 지금 LCT 추진 중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정치권은 지금 불안에 떠는 분들이 여야 망라에서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대형 비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특검을 하려다가 유야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특검 사안급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덮을 수는 없다. 어찌 보면 이게 산재 사고라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산재 사고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 번 더 환기가 됐고 또 하나는 그래서 LCT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어서 LCT에 대한 특검 요구까지 흘러갈 것으로 전 전망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또 빠져서는 안 될 논점이 하청업체 근로자들. 그럼요. 또 희생에 또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날이 포스코건설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날이잖아요. 근데 취임식에서 맞아요. 가장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건설 현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현장의 안전이다라는 말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 사고가 난 거예요. 당일날. 그러니까 제대로 포스코가 체면을 구기기도 했고 하청의 구조가 어려운 일, 힘든 일, 지저분한 일 그리고 쉬는 날 출근 안 하는 날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청업체에 덤핑으로 염가에 몰아주는 이런 구조이잖아요. 한두 번 있었던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선소에서 나는 사고 우리가 크레인 사고 이런 것들 보시면 항상 여기 최대 공약수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그 안전과 생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하청의 관계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막 그 사회면에서는 뜨겁게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얘기가 되지만 정작 국회로 가면 이게 논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임시국회에서 자꾸 정치적인 이슈로 편가르기 하다 안 해 이게 아니라 이런 민생 현안을 제일 먼저 좀 챙겨서 처리해야 된다. 그 유야무야되는 이유는 받아먹은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유야무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일부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한 이제 불감증이 저는 의원들에게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노동 해보신 분들이 몇 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만 이제 지역구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뛰어가고 이 화재 참사 났을 때도 사진 찍기 바쁜 분들이라 이런 문제는 좀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게 출발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자, 3부에서 오겠습니다. 영영영영. 김용민의 정치쇼. 3부로 넘어왔습니다. 자, 샵 1035.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박효진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푸처앤접. 예. 페북 라이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유료 서비스인데 어떡하죠? 아유, 오늘은 방출하세요. 오늘은 무료로 오늘은 방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이 또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선님 첫날인데 진행이 너무 좋네요. 방성민님 진짜 매끄러운 진행 좋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시대 트렌드가 아닙니다. 아, 이게 그래요? 80년대 90년대는 매끄러운 진행이 호평을 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칠어야 합니다. 오히려 막 자르고 들이대고 싸우고. 예, 그렇습니다. 공도사님은 껄끄러운 진행이었나요? 저기 프랑스 벨기에 가보니까 말이죠. 텔레비전 보니까 토론 프로에서 막 싸우다가 주먹 다짐을 하고. 맞아요.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있었잖아요. 그거 대선 후보 후진국 아니에요, 토론회에서 그건? 예. 멱살 잡고 물 뿌리고 예. 아침 드라마. 그래도 참 요즘 트렌드를 잘 네. 맞추는 네. 게 아침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네네. 뿌릴까요?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는 보면은 저 이제 그렇죠. 물잔. 김치 김치 하고 싸대기. 김치로 이제 네. 따비로 때리는. 예. 아유, 준비가 그건 부족했- 김장철에. 네. 저는 여름에 물총 준비가 갖고 올게요. 부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정수님도 토실 DJ님 말을 안 끊어서 좋습니다. 조만간 끊을 것 같은데. 예. 저희는 항상 이 오늘만 봐주시는 네. 거죠. 출연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게스트 분들 아주 훌륭한 게스트 예. 세 분 이거 모시고 읽어주세요, 그래요. 표성우님. 용디, 그러니까 저를 말하시는 네. 것 같은데 용민 용민 DJ는 게스트를 존중해주는 따뜻한 DJ인 것 같아요. 청취율 1등 가자. 가자. 네, 가겠습니다. 자, 우리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기자님은 네. 영미 뭐 영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한 끗 차인데 저는 연미? 항공권도 못 받아, 카페도 공짜도 없어. 제가 오타라고 아버지가 그때 눈이 잠깐 안 좋아서 원래 영미였다. 네. 근데 어디서 그런? 근데 그 진짜 친구들이 얘기라고 뭐 하죠, 이거 진짜. 논의 얘기인데 네. 참 구수한 게 90년대생들인데 네. 이름이 경혜, 영미 이렇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그렇게 은정. 안 짓는단 네. 말이에요. 뭐 이름은. 윤서 뭐 제가 네. 그 집 얘기 취재를 좀 했는데 예. 그 김현권 의원 있잖아요. 네. 민주당의 네네네. 김현권 의원이 이제 그 비례대표지만 예.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에 농사지. 있는 의성 사람이죠. 의성에서. 아, 그래요? 의성 사람이에요. 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뭐 학생 운동하고 막 이렇게 마음이 피폐해져서 내려갔잖아요. 네. 고향에 가서 농사 짓겠다고 내려갔는데 그때 그 김은정 선수네가 거기서 전빵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맨날 그 집에 가서 예, 그 사 같이 먹고. 막걸리 먹고 뭐 이러면서 농사 짓는 것도 배우고 뭐 이래서 그 김은정 역시. 선수가 3살, 4살, 2살인가 뭐 요때부터 봤대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동네 아저씨는 국회의원이 돼 있고 동네 꼬마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 돼 좋네요. 있네요. 그래서 정말 지난 좋아요. 토요일 날 네. 동네 마을 잔치 했어요. 그 집. 이야. 막걸리 엄청 먹었대요. 너무 멋진 멋지고 의성. 부럽네요. 네, 재밌죠. 의성의 네.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 광고를 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농민의 활동 굉장히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다고 적극적으로 그러더라고요.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그 친구들이 90년대생이지만 그 그러니까요. 농민, 농촌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푸근해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재밌죠? 예. 컬링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마음 네. 따뜻해지죠. 그래요. 예. 우리 각박한 사회에 우리 컬링 선수들이 얼마나 큰 희망을 위로와 줬는지. 희망과 기쁨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이 지방선거 100일 남겨둔 오, 시점입니까? 맞아요. D-100. 예, D-100. 6월 13일로부터 100일. 그렇죠. 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도 나가셨잖아요. 그러네. 네. 남의 먼 나라 얘기가 아니군요. 누구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구셨더라? 아니 알아서 우리 듣고 있을 텐데. 김용민 MC는 정치기초의 예. 시작부터 계속 해오신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도 방송한 것 같아요. 당황스럽어요. 그렇죠. 자, 이 100일 남겨놨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가 다음 총선 또 다음 대선과 크게 결부돼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지방선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몇
주목되는 인물들에만 관심이 있고 누가 나오든 투표하겠다고 하는 분들 한 60%대 그리고 실제 투표율 한 50%대에 그쳤었거든요. 민선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95년 이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투표하겠다 90%가 넘어요. 왜 투표를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촛불혁명부터 지난 대선까지를 저는 세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촛불혁명의 완성 혹은 또 그 과정에 그 지난 대선까지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빼고 촛불 이후에 첫 번째 전국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 딱 선거 끝나면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파란색 쫙 동서가 분열됐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과연 그럴까? 저는 지역주의가 깨지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특히 이제 영남권에서 TK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PK에서는 상당하게 달라질 거다. 특히 이제 부산 경남지사 후보로 나오는 경남 선거는 네. 김경수 의원 정말 관전 포인트죠. 네. 김경수 의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뷰하자고 계속 했더니 이거 결정하면 좀 해달라고 그래서 3월 안에 결정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은 뭐 그렇죠. 이미 마음으로 결정한 안 하겠다가 아니고 기다려달라. 되게 힘들 거예요. 어렵게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의원 하기도 되게 힘든데 이걸 또 내려놓고 당의 요구 또 시민의 요구로 또 경남지사 출마해야 된다는 게 본인으로서는 부담일 텐데 그래도 또 가네요 이분이. 제가 보기엔 갈 것 같아요.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남지사로 나가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있었죠. 아니 민주당 안에서가 아니라 그거를 부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경수 의원 쪽에서. 예, 근데 박원순 시장 쪽에. 예, 그랬는데 그것을 좀 어렵겠다고 한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은 아마 서울에서 출마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다시 지역주의는 꼭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호남 지역도 민주당이 다 하는, 그러니까 물론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만 민평당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지 이것도 지켜볼 만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될까.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예. 50% 뭐 지난 조사 조금 떨어져서 49. 몇 % 했으니까 그래도 한 정당이 근 50%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안철수 전 대표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가? 네.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모멘텀이 안 생겼으니까. 네. 숙권 보수로서 그렇죠. 위상을 구축해야 해요. 그리고 또는 지금 이제 극중주의는 약간 중도 보수로 넘어간 것 같아요. 이미 개혁이라는 말을 달지만 개혁 보수로 넘어갔는데 과연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의 이제 어떤 연대설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중요해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8군데인데 보통 10군데가 넘으면 미니 총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엔 8군데지만 미니 총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어요. 맞아요. 주요한 지역에. 확인할 수 그래서 민심의 파라미터가 되는 호남도 있고 영남도 있고 호남, 수도권도 영남, 있고. TK, PK, 수도권 서울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그렇습니다. 겹쳐지기 때문에 선거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채로운 민심이 확인될 수 있을 것 어제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 유럽 갔다가 왔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기자들이 출마할 거냐고 물으니까 뭐 그 얘기는 즉답은 피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바른미래당 모습 잘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열심히 보여드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장면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저렇게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출마를 하겠죠.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당에서도 그 출마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원내수석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나온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출마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를 안 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서울시장을 이제 지금 아마 그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의 이제 지방선거를 주도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만 또 그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하고 사실 보수 적자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일정 정도 점유를 하려면 안철수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과 함께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무공천 연대를 할 거다라고 봅니다. 할 거다. 후보를 내지 않을 거. 후보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예. 황교안 전 총리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긴 하는데 그렇죠. 예. 그거는 홍준표 대표가 별로 그렇게 네.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같고 내큐하지 않는. 네. 그리고 카드들. 사실은 다 뭐 안 하겠다는 입장을 다 밝혔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을 해야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승산이 있다고 예. 볼 거고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물론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범보수를 묶어야 파워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자유한국당하고 뭐 연합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네. 자유한국당이 큰 당이니까 네. 그렇죠. 거기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휘슬려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걱정이 돼서 간접 지원을 그렇지.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정당이 보수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방선거가 끝이 아니고 주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보수 정당의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지만 서울 경기에서는 아마도 무공천 연대를 할 가능성이 오늘 높다. 지금 이 자리에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잠깐 나오셨어요. 나 정말요? 네, 한번 저 네, 인사 좀 해주시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체제 선정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들어가시죠. 예. 네네. 아니 눈을 감고 들었더니 네. 지금 정말 왔다 가신 거죠. 네. 오. 그냥 눈을 감고 부끄러워서 인물이 눈을 감고 진짜. 들었는데 예. 정말 성대모사 네. 언제 연습하는지 궁금해요. 오가면서 저 라디오 첫산에서? 출연자들은 말이죠. 네. 이런 걸로 옵션을 만들어야 네, 정말. 궁금합니다. 예. 하나의 진짜 팁을 늘 얻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성실함과 노력은 개미하고 붙어도 밀리지 않는다. 거의 개미급이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항상 네. 나가보면 새벽 방송 끝나고 뭔가 여기서 새벽 3시에 하고 일어나서 있잖아요. 뭔가 그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야. 그 성실하면 김용민. 개미용민. 성실 김용민 선생. 그만. 문재인 성실. 정권 아. 저도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뭐라도 해야지. 성대모사가 블루오션입니다. 예. 자, 그래. 김성태 성대모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어떤 됩니다. 마음가짐으로?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가서 힘 주실 때 아. 문재인 정권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체제의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그런 아니 느낌. 갑자기 그분이 그 모자 있잖아요. 네. 귀까지 내려오는 모자 쓰고 통일대교에서 불가로 잡고 서 있는 장면이 확 지나가는. 예, 워낙 그 친숙한 분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 제발 나와 네.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짧게 지방선거 이슈 정리하면서 이번 선거 세 분 돌아가면서 당별로 광역단체장 몇 석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현재 구도에서 예. 지난 2014년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사퇴한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지방선거가 있을 한다. 경우. 그러면은 예. 지금 9플러스 알파가 여당 민주당의 목표인데 저는 2석쯤 더 늘 것이다. 광역이 17개거든요. 예. 지금 9에서 11로 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기 때문에 도전자인데 수성 전략이에요. 6개 권역을 지키자. 근데 그중에서 경남지사 사퇴하셨잖아요. 네. 바로 홍준표 대표가. 네. 요거 지키자. 그다음에 대구시장 지키자. 네. 근데 이건 너무 좀 쉬운 목표인데 네. 경남지사도 쉽지가 않다. 이런 기류기 때문에 예. 저는 6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 경기도도 불안 지역이죠. 예. 이재명 시장 예. 사직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6 마이너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크다. 6 마이너스 알파. 네. 박연미 기자. 근데 저는 뭐 한 10대 7 정도 그리고 10대 승부가 7. 결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진 지지율이 않죠. 높지만 항상 역대 선거를 보면 선거가 다가오면 그래도 보수와 팽팽. 진보가 팽팽하게 나눠주고 과거에 세월호 사고 당시 때 그때 선거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야당이 이기는 판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거 결과는 달랐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정권 초였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럴 수 허니문 있죠. 피어리드라고 해가지고. 예,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관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봐요. 해서 다만 10대 7 정도로 돼서 뭐 10석, 7석 정도 가져갈 걸로 보고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 있게 본 건 경남지사 선거인데 지금 현직 대통령의 고향 거제 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의 고향이 창녕인가요? 창녕이에요. 네. 그 거제와 창녕 출신의 이
양쪽에서 이 팽팽하게 겨루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번에 이 구도가 정말 이 빨간색에서 파란색 뭐 이렇게 지역 구도가 깨져버린다면 저는 선거사에 남을 역사가 되지 않을까 청년 생각합니다. 출신이 많네요. 홍준표 대표도 그러네요. 있고요.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박영선 의원도 네, 되게 많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그 야당,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1년이기 때문에 중간 평가하겠다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누가 심판 대상이 될 건가? 무엇을 무엇을 심판하고 누가 심판 대상이 될까? 그리고 90%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시민들이 누구에게 표를 던지려고 할 것인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그 견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민주당은 지금 9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6 플러스 알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그리고 이낙연 지사 빠진 전남지사, 그다음에 이제 선거법 재판 걸린 대전시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경남지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이렇게 6군데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지사,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만약에 이제 김영춘 장관이 출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좋게 보는 데서는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에는 11 플러스 알파 11 플러스 이렇게 알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죠. 민주당이 그렇죠. 지금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 큰 문제가 없고 남북 관계가 확 풀리면 그러면 선거 결과는 그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될지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체로 민주당 압승으로 다들 예견을 하시네요. 지금보다는 구도가 더 기울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색깔론이나 뭐 주사파나 뭐 이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전략을 보수의 새로운 전략을 좀 세워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읊는다면 이게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 빨리 유행 전략을 지났어요. 바꾸시라. 네. 예, 빨리 유행 바꾸시라. 문재인 정권이 뭐 이러면서 정권 탓하기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하셔야 되고요. 부드럽게 컨텐츠 촌스러워. 심판에 갔는데 너무 잘했어.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4월 6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또 이 태극기 집회 막 열리고 이제 막 뭐 또 불 지르고 막 이러면은 그럼요. 이 보수 진보가 쫙 갈리는 것 같지만 거기 그런 모습에 동조하는 국민은 다수가 많지 아니다. 않아요. 이걸 알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 평창 와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그렇게 휘둘려요. 막 한 것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네. 잔치집에 가서 그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강원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지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뭐 평양 올림픽이다 이런 표현도 그런 얘기도 했었죠.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럼요. 말인데 예. 신중한 정치 세력이 지방선거에서 덕을 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문자 또 많이 왔는데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여러분들 의견 보겠습니다. 1128번 쓰시는 분 3명의 게스트들 적응력 갑. 아유, 지난 진행자를 단수가 잊어버리는 한 주말 사이에 이제 친봉파에서 친용파로 연절하는 과거는 친용파. 바로바로 청산하거든요. 저희는 또. 네. Y세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김태원님, 김용민의 정치쇼 대박 가자라고 하셨고요.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방송 듣고 나가려고 약속을 미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113번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그 철강 문제 때문에 네. 맞아요. 백악관이 쪼개지고 있다. 관세. 이런 보도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박연미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폭탄 선언을 한 셈인데 모든 수입산 철강의 25% 그리고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관심이 됐던 거는 다른 우방들은 뺐는데 네. 우리를 거기 포함시켜서 캐나다, 철강- 일본 다 빠지고. 이게 그렇죠. 안이 우리만. 처음에 세 가지였어요. 네. 미국 상무부가 처음에 보고했을 때 대통령한테 골라라 했던 세 가지 안이 하나는 그 모든 철강 수출국에 현재와 같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안하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한국이나 중국 등 12개 주요 수출국에
53%의 관세를 물리는 안 만약에 이게 됐으면 우린 정말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별 수출액을 전년에 63%로 제한하는 안 그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들어가고 왜 일본, 멕시코, 대만 등등은 빠졌느냐. 그리고 제일 철강 수출국인 캐나다는 빼고 왜 우리는 넣었느냐를 두고 미국 정부가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한다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저 보수 언론과 또 자유한국당은 이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우리가 밑보여서 그렇다. 교류에 대한 보복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그분들이 했죠. 이 전제 자체가 틀린 게 그러면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평창에 부르지도 않고 계속 안 놀아요. 그랬으면 철강 관세를 부과 안 했을까요? 그 지금 다른 나라 그 북한과 계속 사이 안 좋게 지내고 있는 모든 나라에 다 일괄적으로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틀렸고요.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아전인수격인 해석인 거고. 백악관에서도 그런데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하면 1930년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세계경제공황 때. 그렇죠.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제 관세를 물려요. 그러니까 너희가 10% 그럼 우린 20%. 야 20 받고 30 올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 교역량이 일시적으로 3분의 1로 줄어든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를 물리면 우리나라에 세금 들어오고 자국 산업이 번성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1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이제 원재료 값이 비싸지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15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무역 제재 비용이라는 건데 자국민한테 비용으로서 전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뭐 전직 대통령들의 비판도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요. 미국의 전직 대통령. 그렇죠. 그리고 백악관 내에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지금 각자 검찰 조사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지금 변호사랑 딥토크 하시느라고 바쁘시고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그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이 발표가 나오기 전에 알고 봤더니 대통령한테 이건 정말 반대한다. 일부 과도하게 수출 물량이 많은 국가에 선별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건 찬성하지만 이건 무역 전쟁이 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할 거면 난 관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선별적 관세를 안 하게 된 게 최악의 경우를 막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 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한 가지는 이게 그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총을 쏘고 있으니 나서지 말자. 괜히 밑보이지 말자. 이 안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래도 지금 세계무역기구나 IMF까지 나서서 미국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제기구가 일개 국가의 정책이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는데 상황이 그만큼 중하다는 거라서 일각에서는 우리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압박하는 이 대열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정부 내 의견이 갈리는데 사실 북미 관계 이런 거 고려하면 우리가 여기 끼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하늘을 찌른다면은 이게 논란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백악관 내부가 갈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시민들 특히 그 10대들이 이제 제발 총기 규제하자 이러면서 백악관 앞에서 시위할 일도 없을 것이고 고등학생들이 지금 연대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상황 플로리다 총기 난사 등 이 계속 이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겠다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 미국 총기 협회로부터 얼마를 받아먹은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민심이 흉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에 보시면 러시아 스캔들 계속 좀 악화되고 있는데 이건 정치적 이슈고 지금 관세라든가 무역 통상 전쟁은 이게 좀 경제 문제다 보니까 미국인 내부에서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계산하고 있는 과정인데 총기는 미국 내부의 문제고 아이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오스카상 수상식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카데미상. 미투 열풍이 쫙 있는데 10대 고등학생들은 미넥스트예요. 미투는 나도 당했다는데 미넥스트는 다음엔 내가 총 맞을 거야. 미넥스트거든요. 이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바람이 만만치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말을 슉 바꿨어요. 내가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총기 규제하겠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규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내 여론이 또 고등학생들의 여론이 학부모, 교사를 포함해서 바뀐 것 같은데 일전에는
총기 규제 안 해도 돼. 교사에게 무장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총기 그 난사범이 들어오면 개인의 문제로 몰았죠. 심리적인 문제로 개인적 몰았어요. 일탈. 근데 개인적 일탈. 어디서 많이 이걸로는 들어본 말입니다. 예. 막을 수 한국에서만 없다는 있는 걸 줄 알았더니.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참 이 총기 이게 이게 무서워서 학교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총기가 저렇게 난사하는 미국 언제 여행도 어떤 무서운데.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말이죠. 뭐 이렇게 우리 미국의 10대들처럼 네. 총기 규제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은 정상이죠, 정상. 미국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아, 왜 바보같이 총 맞냐. 너도 총을 하나 더 사라. 갖고 다니면은 이런 일이 자기 없지 방어를 않았게 된다. 위해서. 예, 예. 아유, 총기 들고 결혼식도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통일교. 네. 근데 심지어 총을 만드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놀랄 일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1000개가 돌파. 우와. 반가우셨습니다. 야, 예, 우리가 예. 온 가족이 지금 보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다른 그렇습니다. 이름으로? 혹시 출마 예정은 아니신 거죠? 아, 예, 저는 이제 정치는 제 생에서 끝났습니다. 예. 박연미 기자 중심으로 방송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박연미 기자님 방금 문자를 날리셨어요. 좀 봤어요? 조금 전에. 아니, 바쁜 탁자 밑으로 방송 중에 문자를 보냈어요. 예. 자, 김미경님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앞부분 놓쳤거든요. 그럼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BS 김용민의 정치쇼. 이거 검색하시면 되고요. 정치쇼 MC 걱정했는데 김용민 신의 한 수. 아이고 세상에. 3587번. 예. 제 아내가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네, 농담입니다. 네. 자, 김용민 DJ님은 애칭을 뭘로 하죠? 용도사 용디? 예. 민디? 용디. 민디 어때요? 용디 용디. 좋네요. 용디 김엄마 귀엽다. 김엄마. 예, 예. 용디. 용미도 있습니다. 민디. 용미. 아, 용미. 아까 오프닝 예.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용미 예, 좋다. 예, 용디 그렇습니다. 용미. 자,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장윤선 기자, 박연미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3부 이어서 4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출마했을 때 그거 갖고 저 썼어요? 선거 로고송을 쓰려고 했는데 저작권 관계가 복잡해요. 빌리지 피플 노래. 그렇죠. YMCA 이거. 그렇죠. 예. 공작도 있고 율동도 있어요. 011 생각나요. 자, 그렇습니다. 기왕 김어준, 정봉주 나왔으니까 네네. 이분도 한번 모셔야 되지 않을까 모셔야죠. 싶어서 만나보겠습니다. TV에 엄청. 자, 주진우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실 텐데 네. 월요일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제가 이명박 각하 때문에 바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언제 소환될 것 같습니까? 사실 소환됐을 시점이 지났는데요. 범죄 혐의가 너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 소환 시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는 각하를 포토라인에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구속 가능성 100%로 보고 있습니다. 100%. 네. 시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시기가 또 약간 협의나 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속된다고 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라면 지금 나온 혐의로만도 구속이 되고도 남습니다. 예. 연결하자마자 이걸 여쭙게 됩니다. 워낙에 또 한 이슈를 다루시니까. 자, 우리 주 기자님, 김용민의 정치 쇼가 시작을 했는데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덕담이라고 할 것도 없이 김용민은 나는 꿈수다 멤버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어준이 굉장히 긴장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저한테. 네. 김어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그러겠지만 사실 정봉주의 정치쇼 저희가 큰형님이지만 좀 내놓고 좀 부끄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진행을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방송을 잘 끌고 가서 굉장히 놀랐는데 김용민은 저희 정봉주, 김어준, 주진우보다 훨씬 방송 진행에 있어서는 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치쇼를 밝고 맑고 빛나게 만들 거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주 기자님 더욱 건투하시고 또 앞으로 김용민의 정치 쇼에 초청하면 꼭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무튼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바쁘신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네, 함께했어. 네. 뭐 얄짤 없으시네요. 예. 섭외도. 예. 아니 근데 진짜 그 낙곰수가 다 떴어요. 저는 뜰 줄 알았어요. 2010년에 팟캐스트 들을 때 네. 이건 혁신이다. 아, 방송 천재가 모였다. 네. 아이고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물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엔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니. 그래서 저도 그 이 아류로 낙곰수 흉내낸 그 팟캐스트 나갔다가 오. 그때부터 인생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갑자기 입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급하게.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급하게 바꿨어요. 우리 정봉주 전 의원 방송하실 때 말이죠. 저는 걱정이 됐던 게 네. 이게 아마 정봉주 전 의원 방송으로 SBS가 재허가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PD님이 땀 삐질삐질 흘리시는 그렇습니다. 대목들이 네. 늘 우리 있었죠. 정한성 PD님이 작년만 해도 네. 이걸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다가 맞아요. 그거 거의 암흑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완전 굉장히 제가 본 가운데 제일 표정이 좋은 밝은 날인 것 표정. 같아요. 예, 굉장히 아유, 표정이 참. 맑아졌어요. 안도의 예, 표정. 피부도 우리 좋아지고. 저 정봉주 전 의원께서 방송 그만두시면서 여러 사람을 힐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뉴스 평론의 고수들 이렇게 아우. 모셨습니다. 자, 모시고 이제 나눌 이야기. 지금 가장 뜨겁고 가장 주목도가 높은 네. 현안은 바로 대북 특사 방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평양 갔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몇 오후 시에 2시. 가요? 오후 2시. 오후 2시에 예. 출발을 하는데요. 네. 보통은 남북 회담 사무국이 있어요. 그래서 회담 사무국에 모여서 일종의 세레모니 같은 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성남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저 감사원하고 성균관대 그렇죠. 넘어가는 거기 그쪽에. 길에 네. 거기 이제 닭볶음탕 맛있게 하는 집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집이. 없어졌어요. 예. 거기 알 것 예, 같아요. 어딘지 알겠죠. 성균관대에서 예. 맞아요. 저쪽 저 대학로로 넘어가는 맞아요. 바로 그 길에.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네, 거기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모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왜냐하면 어제 발표를 다 했고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성남공항에서 2시 비행기를 타고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로 가는군요. 그렇죠. 공군 2호기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예, 전용기. 오, 특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특별기를 타고 갑니다. 우리 아직 전용기가 없기 때문에 아, 특별기를 그렇죠.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단장으로 해서 이제 10명이 팀원이 구성이 돼서 이제 예. 가는 건데요. 예.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게 될 것이냐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아마도 이번에 가는 것이 지난 평창 안녕하십니까. 봉수르의 시대가 가고 영민의 시대가 왔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이슈. 김용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러브 FM의 대표 선수죠. SBS 정치쇼를 이어받게 돼서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저 죽은 다음 묘비에다가 정치쇼 진행 경력을 박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온에어 등 방송 시작을 알리는 생방송 등이 제 방송 생활 24년 동안 수만 번 켜졌을 텐데 바로 제 앞에서 켜진 지금 이 시각 켜진 온에어 등은 제 간장계열의 장기를 콩알만하게 합니다. 자, 첫 무대인 만큼 여러분 마음에 안 차시더라도 전임 진행자 봉도사의 큰 자리가 보이더라도 용용이 김엄마, 용됐다 김엄마, 예,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합니까? 앞으로 라디오 시사방송계의 용이 될지 말이죠. 신나게, 열나게, 재미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아니, 누구시죠? 김호준입니다. 네. 아니, 그 SBS 블랙하우스의 MC. TBS 뉴스공장의 진행자. 굳이 예, 거기서 원래는 이제 거기서 전화해서 저하고 통화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밟으려고 하다가 제작진이 이게 더 재밌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 아, 재밌지 제작진이 않습니까? 다 교체해야 되겠어. 이 정도 이런 설정을 성공할 거라고 바라보는 제작진한테 뭐라고 좀 해주시고요. 예. 이 설정 과하다고. 나름 재밌는 것 같은데. 자, 첫 방송인데 축하해달라고 네.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김용민 씨에게 축하할 일이 아니고 SBS에 축하할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김용민 씨를 진행자로 발탁한 거는 제가 보기엔 SBS 입장에서 득템입니다. 득템. 아유,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우리 김어준 총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득템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예.
팟캐스트에 익숙한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김용민 씨의 장점들 몇 가지 설명드리면.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시사 진행자들이 진행만 하죠. 근데 김용민 씨는 진행은 물론 제작 편집까지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전천후 시사평론가다. 그리고 또 큰 장점이 날씬해요. 네. 제가 마음을 많이 비우고 살기 때문에 나름 날씬하다는 거는 먹는 양에 비해서 엄청 날씬합니다. 먹는 양으로 보면 지금보다 덩어리 2개 정도 더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먹이는군요. 예. 근데 덩어리 2개는 어디 가느냐? 하루 일과를 제가 아는데 그 옆에서 보면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간적. 왜냐하면은 새벽에 일단 신문을 다 읽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다 읽고 거기는 논평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 모르면 전문가들 찾아가지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기본적으로 새벽에 그 과정이 끝나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이걸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신문을 다 읽는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는데 이걸 365일 실제로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시사 방송 기계다 제가 옆에서 그랬는데 예, 그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어준 총수가 상당히 그 위기감을 느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타 라디오 방송에서 조촐하게 진행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난리 났어요. 뭐 그렇게 까불어 봐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뉴스공장 청취율의 5분의 1 정도까지 도달하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5배가 아니고. 5배. 제가 오늘 2등을 할 수 있어요. 2등. 시사방송 쪽에서 2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어준 씨 사실 며칠 전에 정치쇼 맡게 됐다고 하니까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긴장감의 표시는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가소로움의 표시죠. 가소로움의 표시였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용민 씨 쇼니까 제가 김용민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제 김용민 씨 장점을 또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 시사평론가 중에 성대모사가 가능한 유일한 시사평론가입니다. 그 코너 만들기 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성대모사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놀라운 정도로 폭넓게 성대모사를 해요. 그 코너 꼭 만드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김용민 씨가 영어가 좀 짧은데, 영어가 좀 짧은 대신에 돌파력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나는 컴퓨터 방송할 때 런던을 갔는데,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낙검수 2011년입니다. 2011년이요. 그때 이제 나하고 저하고 김어준 총수하고 1년 반 동안 만나서 밥만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밥값 다 내 돈으로 사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의도 2층. 극동 VIP 빌딩 2층. 엔모 음식점. 그건 제가 냈어요. 아니, 그건 당신이 왔을 때. 그래서 1년만 동안 밥만 먹다가 김용민이 나오자마자 2달 만에 낙검수하고 하는 옥동조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용민의 이 능력, 탁월한 능력, 살찔 수 있는 능력. 근육으로 못 만들 능력. 그래서 우리 김용민 PD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6% 하던 이 청취율이 2자릿수를 넘어가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2자릿수 0.2.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많은 문자가 또 새어오고 있습니다. 폭탄. 6081번 쓰시는 분이 봉도사님 의리 짱짱짱. 반갑구만요. 라고 하셨고 임나연님 2분 함께 보다니 정말 좋네요. 김엄마 첫 방송 축하하고 우리 봉도사님도 앞날에 신의 가호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은자님 2분 왜 선거에 좋은 결과 있길 바라봅니다. 신의 가호로 바꿔요. 그거를. 이게 바로 공직선거법에 접촉되지 않는 보는 라디오로 보면은 보는 라디오로 보니까 김용민 씨가 저보다 형 같아요. 외모는. 그렇습니까? 형. 저희 사실 그 삼촌뻘 되시는데 우리 여기
그 PD 이름은 정서울이에요 또.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가라는 거야. 네. 예? 서울방송국 아니에요? 예. PD가 정한성이야. 예. 한성. 예. 서울 한성. 네. 뭐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뭐 하는데 그 이름이 똑같아. 태명은 한양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이 나보다 18살 아래인데 내가 형이라고 불러요 외모는. 그래. 한성이 형. 정봉주 전 의원님은 정말 그 외양을 보면은 뭐 피부서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아주 너무 좋으세요. MB를 보는 것 같아요. 뭐요? 아 근데 그건 맞아. 내가 쥐띠야. 쥐띠예요? 예. 아이 별 말씀하세요. 72년생 쥐띠. 84년생 쥐띠. 예.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이제 정치쇼. 이제 제2기 정치쇼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씨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구석이 있는데 완전히 스탠다드 모범생. 그게 제가 걱정이 돼요. 그렇게 평소에 스탠다드하게 10년 살다가 10년 지나서 한번 크게 한번 터뜨립니다. 아니 사석에서는 이렇게 좀 그 일탈도 하는데 방송 마이크만 딱 잡으면 너무 모범생이야. 아니 사석에서 저 언제 일탈을 했습니까? 일탈했잖아요. 어떤 일탈을 했습니까? 그냥 욕을 10마디 하면 이 말을 10마디 하면 11마디가 욕이야. 그만하세요. 왜 11마디인 줄 알아요? 왜 11마디입니까? 10마디 욕을 하고 마지막에 이건 진짜 욕하지 않아서 삐. 아유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김용민 PD께서 너무 이렇게 그 실수 안 하려고 그 하지 말고 실수하면 당장 인정하고 실수하고서 95년도에 실수하고 23년 동안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MB. 그러니까 감옥 가지. 그러니까 실수해도 그 인정을 하고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청취자분들과 함께한다. 청취자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 청취자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저한테 이게 올 사람들이거든요. 얼른 읽어주시면 난리 났어. 새 MC에 대한 응원 문자 새도. 김영철님, 용민이 형 출세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지영님 반가워요. 정치쇼 후임 DJ 누구일까 궁금했는데 접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꿈을 꾸면 돼지 꿈이 됩니다. 성대모사를 하면? 제 꿈을 꾸면. 꿈을 꾸면 돼지 꿈. 그렇습니다. 꿈 중에 제일 나쁜 꿈이 돼지 꿈이라고. 그렇습니까? 자, 그것도 오늘 그 사연 보니까 문재윈 대통령께서 문자를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하지만 이 시사 프로는 김용민의 정치쇼가 먼저다. 저도 또 내일 모레 수요일 날 11시 연남동에서 제가 출정 시간하거든요. 왜 연남동입니까? 젊음의 거리. 제 캐치프레이가 젊은 서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진표 대표님도 보내오셨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이 좋은 프로그램에 대세기를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안찰스 전 대표님도. 안찰스. 안찰스.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김용민의 시간이 오니 정봉주의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분은 이제 저하고 또 만나야 돼, 본설에서. 본설 좀 만나야 돼. 나갈 안철수 전 국민. 갑자기 카드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화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영어가 짧을 경우 사람들이 주춤하게 되고 이제 겁먹잖아요. 김용민 씨는 그런 게 없습니다. 카드키가 안 되자, 거기 로비에 가가지고 데스크에 가서 매우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막, 그 직원에게 다가가서 이 카드가 안 된다. 이 말을 어떻게 할까 보고 있는데, 마이 카드 씨. 나의 카드가 아프다. 마이 카드 이즈 씨. 아프다. 아픈 건 사실이잖아. 아픈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자 그 직원의 표정이 처음엔 이것은 은유인가? 시적 표현인가? 이런 표정을 짓다가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처음에 못 알아듣고 제가 한 번 더 마이 카드 이즈 베리 식 이러니까 그때 이제 새로운 카드를 또 내줬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든 다 통한다. 매우 창의적이다. 제가 우리 잠깐 기다려봤는데 한 말 많으니까 또 장점이 있어요.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방송의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바람도 새고 대충 하거든요. 김영민 씨는 본인이 참여한 방송, 제작하는 방송, 진행하는 방송에 대한 그 완성도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 갔을 텐데 미국에 이제 그 워싱턴을 갔습니다. 저희가 같이. 근데 그때 방송 저희가 만든 방송을 편집해서 이제 올리기 직전이었는데 저랑 주진우 기자는 워싱턴에 여러 번 갔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었지만 워싱턴까지 갔으니 바로 앞에 백악관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가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백악관을 보고 와야지. 그랬더니 김용민 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봤어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자, 김어준 씨 완성도를 위해서 인터뷰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게스트로 나오세요.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하 인사 고맙습니다. 네. 2등 하세요. 예. 자, 공장 폐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가능 정봉준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체된 김용민입니다. 돼지된 무슨 대체가 돼 돼지된. 아니 그 지난주 토요일에 작별 인사하셨으면 그대로 가셔야지. 뭘 또 나타나세요. 발음을 정확하게 했어요. 쥐난쥐. 아니 이렇게 또 나오시면 얼마나 청취자분들이 당혹해 하시겠습니까? 우리 또 낙검새 막내하고 돼지가 이걸 한다는데 그냥 갈 수 있어요. 이제 인수인계를 해주고 가야지. 다 나오시네 오늘 그냥 아주. 앞에 누가 나왔어요? 예? 앞에? 저기 털보? 조촐한 공장에 털보? 아유 털보 냄새나.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방송이 이제 정치쇼로 인해서 조만간 이제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가 이제 청취율 6%로 물려줬으니까 한 2%로 떨어지겠지 뭐 이제. 아닙니다. 고춧가루 젤을 뿌리고 가야지.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부실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살리는 그런 귀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럼 불출마 선언하고 나 다시 오는 수 있어? 그래봐야 이제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예. 또 저 프로그램 타이틀도 다 바뀌었고.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진심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우리 방송의 주인입니다. 김정엽님, 헐 봉도사다. 노현아, 어머머 봉도사님 특별 출연신가 이렇게 반가웠습니다. 그만하세요. 오늘 인수인계입니다. 인수인계. 우리 봉도사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SBS 라디오 정치쇼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럼 어디 공직선거 나가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세상에 출마 선언을 하기도 전에 일자리를 창출하셨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인수인계가 오늘 1호. 김용민 우리 MC 1호 인수인계. 2주 있으면 또 인수인계 또 해줘요. 후배. 한 명 또 생겨. 그렇습니까? 벌써 2개. 서울구치소. 그 자리로? 그 양반. 그 양반. 보내버려 와요 그냥. 무상급식까지. 아마 이제 살아서 밝은 햇빛은 못 볼 것이다. 액수가 커 100원이 넘어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 아니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입니까? 진심. 그럼요. 진정성을 다해서.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오전 10시 사실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봉주의 정치쇼가 론칭됐을 때 많은 분들이 과연 그 시간에 시사 프로그램을 들을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근데 뭘 보고 읽어 그렇게. 아니, 보고 안 읽었어요. 저는 보고 안 읽습니다. 이게 원고에는 없는 내용을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봐야만 마음이 마음이 좀 편해. 우리 근데 김용민 씨가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르는 게 있는데 2011년 공존의 히트를 친 미래당 의원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갈 거라고 보세요? 캠프 차린 지 한 달 반 됐습니다. 비공개로. 100% 나옵니다. 200%. 지난해 9월 세 가지 예언을 했죠. 정봉주는 사면복권 낸다. 두 번째 안철수 바른정당과 합당한다. 세 번째 안철수 서울시장 무조건 출전한다. 이걸 보고 제가 6개월을 준비했어요. 그렇군요. 본선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만날까요? 서울시장? 만나죠. 만납니까? 100%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면 제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정치를 알려주죠. 정치란 이런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당내 경쟁자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잽을 날리고 있는. 그러면 당내 경쟁자들은 예. 다 존경하고 예.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제 예. 또 뒤로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아야 되고. 예. 예,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예. 아, 특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예. 너무나 잘했죠. 7년 동안. 앞으로 이제 더 잘할 사람에게 슬그머니 물려주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예. 그 사실 우리 그 출전한 후보들한테 이제 농담 겸 덕담 겸 하는 거지. 이걸 또 예. 진심으로 받아듣고 또 댓글로 정봉주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예. 웃자고 하는 얘기를 죽자고 달겨드는 겁니다. 아. 예. 개그로 던지면 개그로 받아야지 왜 그걸 예. 다큐로 받습니까?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이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 하셨고 그 지역구를 제가 물려받아서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폭망했잖아. 정치쇼도 제가 이어받은 정치쇼 성공할 수 있어요. 정치쇼 그럼 성공합니까? 1패 1승. 그때 1패인데 이제는 1승. 예. 예. 다음에 제가 서울시장에 만약에 나간다면 예. 어떻게 될까요? 1패 1승 1패. 예.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정치쇼만은 제가 예.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저는 보이스 오브 SBS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 하면 보이스 오브 SBS 주거든요. 예. 10년. 네. 정치쇼 10년. 근데 한 8년 정도 있다가 또 이게 잘리지는 않겠죠. 아니 10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스비 MBC 아닙니까? 보이스비 아니 그것 보이스비 앰비셔스. MBC였어. 앰비셔스 입고 다니는 거. 셔츠를 입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이었군요. 그럼요.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자, 댓글 읽어주셔야 돼요. 댓글 계속 읽겠습니다. 정수님님, 봉도사님 떠나신 줄 알았는데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좋네요. 자주 게스트로 나오세요. 그럼요. 자주 나와야죠. 자주 모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뭐 또 선거 큰 깃발을 드셔가지고. 그럼요. 예, 그래야지 오시기는 쉽지 그래서 않을 것 자주 같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경선에서 안 되시면은 자주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경선에서는 근데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거거든요. 선거는 과학이고 후보는 상품이다. 후보의 입을 보지 말고 과학적 데이터를 추적하라. 과학적 데이터가 이기는 거로 나와요. 그렇습니까? 두고 보세요. 예.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이시고 생각이시고 알겠습니다. 입장했으니까 퇴장해야죠. 이제. 예. 한동현님 저의 나비 넥타이가 너무 귀엽다고 하셨는데 제가 항상 이걸 트레이드마크예요. 가지고 다닙니다. 예. 자 우리 이 김용민의 정치쇼 꼭 청취율 1등할 거라고 권신혜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또 봉도사님이 화끈하게 밀어주시면 그럼요. 저희가 앞으로 탄탄대로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 기자님 것도 읽어드려야죠. 최 기자님, 네. 김어중 총수랑 봉도사님 덕분에 화려한 출발이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갈등설이 있었어요. 사실. 불량식품 4인방 아니에요? 갈등설은 없었던 얘기입니까? 아니 목요일 날 고기를 먹는데 뭐 갈등하면서 고기 먹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봉도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짧게 하시고요. 김용민 네 정치쇼 대박. 예. 정봉주 서울 대박.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봉도사님 안녕. 안녕. 예 채널 고정하시고 영영영영 김용민의 정치쇼.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유. 그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정치쇼의 터줏대감 와. 세 분 나왔습니다. 예, 먼저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지드래곤이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드래곤 M이 왔네요. 맞습니다. 예, 자 장윤선 기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상파 MC가 웬 말입니까? 웬 말입니까? 약간 부정적인데. 이미 했어요. 이미. 아니 그래도 네. 이렇게 황금 시간대에 6시 20분부터 반년했습니다. 예. 그것도 쳐주셔야지. 그러니까. 예. 자 우리 박연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정보경님이 저의 마음과 똑같은 문자 주셨어요. 네. 봉도사님보다 용민 씨가 더 좋아요. 응원할게요. 바깥에 지금 봉도사님 안 가고 있어요. 네. 정봉주가 가니 아직 안 가셨군요. 김용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네 사람이 이름에 네네. 영문자 Y가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영일 Y, 네. 윤선 Y, 연미 Y, 용민 Y, 네. Y. Y 클럽? 네. 왜 Y 클럽. 들어갔죠? Y.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Y 했을 때 우리가 응답을 해줘야 되는 네. 그런 최박장 코너가 되겠습니다. YMCA네요. 그러게. 용민 그렇습니다. YMCA. 서로 예전에